당뇨, 고혈압 혹은 통풍을 겪고 계신가요? 이 질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잡힐 듯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피곤한 병이라는 점입니다. 숫자가 잘 내려가는 듯 하다가도 하루만 방심하면 수치가 급등해 있곤 하죠. 위에서 언급한 특히 당뇨는 생활 습관을 모두 바꾸어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귀찮거나 어렵다고 관리를 미루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뇨는 무엇보다 복합적인 만성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기 때문이죠.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가 찢어진 것은 수술이나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합병증이 시작되면 개선이 어렵죠. 수술이나 약, 운동에도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합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차단해야 하는 것이죠. 운동, 먹는 것, 자는 것. 사실 생각해보면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지속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수면 패턴을 갖는 것이죠. 하지만 시작하고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 패턴을 고쳐나갈 의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실행을 미룰 뿐이죠. 간단한 개선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가 합병증으로 번져 후회가 될 때쯤이면 이미 돌이키기 힘들죠. 시간이 지나 그때 영상을 보고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도 늦습니다. 지금을 기점으로 바꿔보세요. 혈당 수치가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습관으로 하루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식사, 수면, 가장 신경 써야 할 3가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입니다. 당뇨 위험군은 정상 혈당 수치인 사람과 운동 방법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운동 시간대입니다. 필수로 추천하는 것은 식후에 최소 1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죠. 살을 빼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식전 운동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식후 운동이 더 효과가 좋죠. 당뇨 고위험군은 대부분 식후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를 운동으로 지연시켜주면서 혈당 상승을 공략하는 방법이죠. 더 큰 효과를 보려면 자신만의 혈당 상승 패턴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후, 운동 전후에 혈당을 체크하며 급상승하는 시점에 운동하는 것이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식사 직후 격한 운동은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가벼운 걷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분에서 15분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으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운동의 강도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당뇨 위험 수치를 처음 접하고 정보를 찾아보면 대부분 운동을 추천합니다. 운동만으로 혈당 수치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사람도 많죠. 이를 따라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혈당 수치가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수치를 재보면 심지어 수치가 더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주변의 꾸준한 운동으로 혈당 수치를 개선한 지인들이 부러워집니다. 내 운동 시간이나 운동량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들죠. 운동 강도를 더 높여보지만 수치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아침마다 공복유산소 운동과 웨이트를 꾸준히 했는데 오히려 악화한 사례도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에게는 공복 운동과 격한 운동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방해가 될 수 있죠. 공복 유산소 운동은 최소 8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걷거나 달리는 운동법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탄수화물을 억제한 상태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용한 혈당약에 운동이 더해져 저혈당 쇼크로 번질 위험도 있죠. 무산소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강도 웨이트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피로감을 줍니다. 또한 아드레날린이 급상승하여 혈당을 오히려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근육에 생성된 젖산으로 인해 다음날 아침 혈당을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공복 유산소와 웨이트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 스트레스를 신체가 감당하며 긍정적인 순환으로 이어지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뇨 위험군인 상태에서 신체 허용 범위를 벗어난 운동까지 전달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 때문에 자기 신체가 어느 정도 운동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일종의 테스트를 거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가벼운 걷기와 함께 맨몸 스쿼트 정도의 운동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운동에 무리가 없고 하체 근육을 키워놓으면 혈당 수치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의학적 확률로 가장 많은 사람이 효과를 본 것이 식후 걷기 운동입니다. 식후 걷기를 시작으로 시간과 강도를 조절해 보세요. 컨디션과 혈당 수치를 기록하며 나에게 최적인 운동법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혈당이 오르고 내리는 원인은 다양하죠. 무엇보다 나에게 적합한 강도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은 식사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당뇨 초기에는 수칙을 잘 지킵니다. 매일 당을 체크하고 음식도 신경 써서 먹게 되죠. 하지만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을까 찾아보게 되고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통해 대체 음식을 접하게 됩니다.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도 이거 하나만 먹으면 수치를 잡을 수 있다. 믿고 싶은 내용이지만 허위 광고일 확률이 높죠. 주변에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새 5개 이상의 건강보조 식품을 먹고 계시진 않은가요? 당뇨 환자라면 노니, 홍삼, 그리고 여주 아마 한 번씩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 혈당의 관점에서 본다면 새끼를 먹는 것으로 이미 충분한 당을 섭취하고 있죠. 무언가를 더 섭취해서 수치를 내려야겠다는 접근은 잘못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덜 먹거나 안 먹어서 혈당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죠. 한국인은 주식으로 대부분 밥을 먹습니다. 흰쌀, 면, 빵, 그리고 떡. 씹으면 달콤한 맛이 나는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껍질을 벗겨낸 가공한 정제 탄수화물이 왜 더 문제가 될까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내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당을 곧장 올리는 식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한 쌀, 면, 빵, 그리고 떡은 혈당 스파이크 요인에 있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끊을 각오로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흰쌀, 국수, 라면, 빵, 그리고 떡 대신에 통곡물, 현미, 그리고 잡곡밥으로 대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은 흡수가 천천히 될 뿐만 아니라 포만감까지 느낄 수 있으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죠. 혈당 수치를 잡으면서 몸매도 좋아지니 일석이조입니다. 당뇨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싸움이죠. 며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무언가 개선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중요하죠. 숫자가 개선되고 몸매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 자발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해로운 것은 덜 먹고 불필요한 것은 안 먹는다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 음식은 당뇨에 해로울까요?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 맞는 말일까요? 단 음식은 직접적으로 당뇨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비만의 확률도 높아지고 결정적으로 인슐린 조절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왜 자꾸 단 것이 당길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중독 현상입니다. 과다한 당에 노출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쾌락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반복되면 점차 내성이 생기고 더 큰 쾌락을 위해 더 많은 양의 당을 찾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결국 당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그리고 탕후루가 떠오르시나요?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단 음식이라면 당 중독이 아닌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는 의존도를 의도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대체품을 찾아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커피 믹스는 시럽이 없는 아메리카노, 탄산음료는 탄산수 또는 물로 정해놓는 거죠. 미리 정해놓아야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리는 수면입니다. 적절한 양의 잠을 자야 하죠. 네덜란드 공중보건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수면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으면 당뇨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5시간 혹은 12시간을 자는 그룹이 8시간의 정상 수면을 하는 그룹에 비해 당뇨 발병률이 1.8에서 2.6배가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수치 차이가 꽤 큽니다. 잠을 지나치게 적게 잘 경우에는 체내 호르몬 분비와 면역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죠. 반대로 과도하게 잠을 많이 자면 얕은 수면이 길게 이어지며 신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잠을 자는 시간도 중요하죠. 흥미로운 것은 저녁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보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저녁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보다 당뇨 발병률이 72% 높게 나타났다고 하죠. 가족력 등의 다른 변수를 고려해도 19%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저녁형 인간이 식단의 질이 더 낮고 신체 활동량이 떨어지며 알코올 섭취량도 많아 수면의 질 저하에 손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늦게 일어나고 늦게 움직이는 것에 신체가 적응하면 영양분을 더 많이 저장하도록 변화합니다. 결국 비만으로 이어지며 당뇨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결국 운동, 식사, 수면, 3박자를 잘 맞추어야 안정적인 혈당을 관리할 수가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습관을 바꾸어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바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상으로 슬기로운 운동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운동 꿀팁과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